네, 대통령 청와대가 이 메르스 대응 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대책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보름 만입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한번 정부 대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15일 만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대책 회의가 있는데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은 안보라는 말이 우리가 대통령도 많이 쓰고 여러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입니다. 네. 북한의 위험만 안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군사안보, 환경안보 이런 지금 메르스 대책 같은 건 환경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네. 국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신문 어떤 기사에는 계엄령 수준의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니까 그만큼 안보라는 거는 꼭 전쟁과 관련 있는 안보는 아니군요. 예. 네, 또 국민 안전이 또 이번 정권 국정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도 좀 곤혹스러운 이 기색이 역력하고요. 어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많죠. 왜냐하면 이미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35명이 되고 나서야 어떤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미 확진자가 발견됐는데도 예정된 어떤 창조경제센터를 방문하신다던가 그 다음에는 어떤 메르스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국회법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심까지 드니까 심리적인 공포가 굉장히 강하게 여겨졌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라도 어떤 대책을 직접 챙기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하고는 당청회의를 안 하겠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대로 작동할지 이미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본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래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주환 기자, 이 병원 공개 여부를 놓고 이제는 정부랑 좀 약간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앞서 전문의는 좀 민감한 부분이다 이러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왜 이렇게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일단 야당 내부에 김용익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 출신인데 이 김용익 의원의 말을 빌리면은 병원 공개보다 지역 사회를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병원 공개, 우리가 종합병원 같은 게 현실적으로 종합병원 같은 것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전에서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이 숨졌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확하게 좀 더 사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환자가 숨졌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사실은 대전에 3차 감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3, 4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전에서는 정부가 대응 체계를 주의였다면 대전은 자체적으로 경계로 대응 체계를 격상을 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3차 감염자의 절대 다수가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차 감염 의심자 중에서 고령인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 중에 공통점을 찾자면 폐질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질환과 사투를 벌여왔고 또 고령자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의 여성, 70대 남성 이렇게 2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졌는데 이번에 숨진 환자는 80대 남성 역시 고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기존에 어떤 질환을 갖고 어떤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인지 이 부분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 기자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환자가 또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이론상으로는 마구 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다른 질환의 환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먼저 그 지정병원이 생기면은 공포감이 유발될 건데 접근을 안 할 것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데 각 지자체들이 자기네 시도 유예권은
그 시설물 반입이 안 되고 환자 반입도 안 된다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A라는 지역에 지정병원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은 역설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그 병원은 가지 마, 자녀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지 다른 질환 때문에 그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 네. 이번에 가장 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병보다 공포감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그 전문 의사들은 공포만큼 빨리 전파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하고 그 병원은 모두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포감의 유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병원의 재산권 지키기를 넘어서요. 예를 들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거나 질병 환자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메르스에 대한 진단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그 유전자라든지 이런 그 세밀한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감기 환자가 왔습니다. 이게 메르스인지 감기 환자인지를 하려면 결국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그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확진 환자를 접촉한 적이 있는지 그 지역에 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해서 메르스 환자에 대한 어떤 의심을 품고 정밀 진단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확진 환자 접촉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현재 잠재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해방돼서 돌아다니신다고 한다면 혹시 확진 가능성이 있으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환자 지역명을 공개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병원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좀 정보를 오픈할 필요성도 그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병원들이 사실은 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청결 상태나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를 않도록 잘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속보가 나가고 있지만 대전에서 3차 감염 의심 환자가 사망을 했다 이러면 어느 병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은 대전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가는 걸 꺼리겠죠. 이런 또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고를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